유로 2020 프랑스의 여정은 16강에서 멈췄습니다. 죽음의 F조 1위로 통과한 프랑스가 허무하게 탈락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탈락을 프랑스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Quelle est l'opinion publique de l'élimination de l'Euro 2020? C'est parti. 리강의 진심인 채널 주간 리강입니다. 최근 저희가 유로 2020 프랑스 대표팀을 리뷰했잖아요. 그런데 그 리뷰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프랑스가 유로 2020 16강에서 스위스를 만나 패배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의 F조를 1위로 통과해놓고 어이없게 스위스에게 광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현지 분위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프랑스 현지 분위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못했나? 왜 도대체? 자세한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스위스전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르 파리지앵에 실린 프랑스 현지 분위기를 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스전인데 결과는 3대3 무승부에서 승부차기를 해서 프랑스가 패배했잖아요. 경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했으니 저희는 짚고 넘어가야 할 특이점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점은 프랑스의 전술이죠. 프랑스가 스위스전에서 아마 3백을 썼죠? 그렇습니다. 뭐 요새 3백이 아주 흔한 전술이긴 하지만 프랑스가 3백을 쓴 것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고 할 수 있죠. 왜죠? 저번 주에도 언급했듯이 데시안 감독은 플랜 A만 주로 쓰는 감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3백을 거의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레프트 윙백 2명이 줄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백을 쓰게 됐다. 이런 그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다시 포백으로 돌아왔거든요. 킴펜베, 랑글레, 바란 3백에서 랑글레를 빼고 공격 수인 코만을 넣으면서 사실상 데시앙이 자신의 3백 전술 선택의 실패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수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자연스럽게 선수들에 대한 평가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들의 평점이 현지에서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경기 평점으로 현지 반응을 본다면 우선 두 골 넣은 벤제마가 8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중원에서 좋은 활약을 한 그리에즈만 그리고 한 골 넣은 포그바 그리고 공격수 음바페 역시 6.7점대를 받으면서 공격진에는 박하지 않은 평가를 줬습니다. 하긴 뭐 3골을 넣었으면 적게 넣은 것은 아니죠. 반면에 수비진은 최악의 평점을 받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3골을 헌납한 수비진에게 아주 막한 평가를 줬습니다. 우선 전반에 갈린 엉걸레가 3점, 그리고 빠바라 역시 오른쪽 윙을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3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센터백 수비수 바란 킴펜베도 3점은 아니지만 3.5점, 4점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경기 후 프랑스 대표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데시안 감독의 거취입니다. 네, 우승 후보팀이 16강에서 탈락했으니 갈리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2022년 월드컵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게 이미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데시앙의 업적이 사실상 전무후무한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데시앙의 3-5-2 선택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선수단의 변경이 극히 드문 뭐 이런 데시앙이 주로 까이는 단골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이 들어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 월드컵 우승 멤버에서 거의 바뀐 게 없는 게 현 프랑스 대표팀의 스쿼드라고 할 수 있죠. 음.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수단 불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국내 해축 기사를 보면 선수단 부모들까지 나서서 싸웠다라고 하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네, 언론에서 이 라비오 엄마랑 음바페 아빠가 싸웠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원래 라비오 엄마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되게 유명해요, 여기서도. 음음. 그리고 이게 뭐 자기가 언론 앞에 대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깎는 게 아니고 경기장에서 경기를 다 같이 보고 경기가 바로 끝난 상황에서 이 라비오 엄마가 음바페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이 카메라에 잡혀서 그게 기사가 난 겁니다. 근데 뭐 반대로 대표팀의 가족들은 우선 공식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분위기라고 하고 뭐 요런 불화 이런 것들은 광탈에 대한 약간 이런 찌끄레기 기사 같은 약간 뭐 요런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콘텐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이게 프랑스 현지 반응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르 파리지앵이 대표팀에게 던진 4가지 질문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테베즈 님이 답변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왜 더 이상 프랑스 팀이 원팀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선수단 내의 분위기 자체가 월드컵 우승 때와는 달리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 벤제마의 귀환 자체를 싫어하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리에즈만과 지루와 포그바 사이가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날 정도로 팀 내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나빴고, 그리고 또 슈퍼스타가 된 음바페를 또 질투하는 이런 어느 정도의 의견도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벤제마의 귀환이 준 임팩트는? 우선 벤제마가 보여준 결과라든지 그의 실력이 의심받는 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우선 조별 경기에서 뭐 신목한 경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스위스전에서도 두 골을 넣었고 뭐 벤제마가 실력에 문제 있는 뭐 그런 선수가 절대 아니죠. 하지만 벤제마의 복귀가 가져올 선수단 내의 파장이라든지 벤제마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왜 예선 때는 안 뽑다가 실제 대회가 열릴 때 바로 뽑았냐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기존 공격진들의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벤제마와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프랑스 대표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쿼트가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처를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비가 왜 이렇게 헐거워졌나? 수비에게 광탈의 모든 문제를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유로 경기에서 골 자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기거나 지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수비가 핵심 실패 요인 중 하나로 분명히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한 가지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2018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비수의 기량이 조금씩 떨어져 보였다는 것들을 지적할 수가 있죠. 우선 요리스 바람 파바르 역시 18년도에 비해서 그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킴펜베가 좋은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복 있는 플레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피지컬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프랑스 팀의 목표는 우선 조별리그에서 빠르게 2승을 거두고 한 경기를 쉬어가는 거였겠죠. 그런데 죽음의 F조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세 경기 모두 죽어라게 뛰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데시앙의 스타일상 주전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경기 방식으로 주전들의 피로도가 훨씬 강하게 쌓였고, 또 아주 아쉽게 부상이 계속 일어났었죠. 그리고 또 유로는 당연히 여름에 하기 때문에 다른 경기나 대회들보다 더 체력이 빨리 고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광탈에 대한 현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르 파리지엔 기사를 종합해 보면은 뭐 사실 딱히 특별한 게 있다기보단 까기 위해서 깠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게 프랑스의 현지 분위기를 아주 잘 전달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굉장히 침통하다 이런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토너먼트는 한 경기 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졌는데 정말 어이없게 졌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아주 긴 빠지는 유로 2020이 되었으며 절치부심해서 2022년 월드컵을 노릴 것으로 보이네요. 뭐 사실 유로 좀 못해도 월드컵 우승하면 장땡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오프 시즌에도 뭐 리그왕이라든지 프랑스에 대한 이런 재미난 기사라든지 소식이 있으면 또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